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테마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로이 전문가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반도체 종목 말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상당히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슈였나요?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음. 오늘 자율주행 관련 준비를 했는데 자율주행 새싹 기업들이 좀 대표들과 간담회 그리고 전방위적 정책 지원으로 토대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정부 정책, 정부 지원 산업 중에 사실 뭐 안 오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다 올랐고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고요. 뭐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좀 더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T 고도화와 임시 운행 신속, 허가제 도입, 가이드라인 배포 등 수요에 맞는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 테스트베드 KCT가 사실 이제 자동차 트랙이거든요. 네.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수요도 늘려줄 거고 환경도 좀 조성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이제 어차피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어디까지 운행이 되느냐. 이제 왜냐면은 앞뒤 간격이라든가 좌우 간격 같은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거리 관련해서 오늘 이제 고도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온 건데 뭐 앞으로 산업 자체가 조금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산업 자체가 조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레벨 4단계 버스와 셔틀을 운행해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최종 목표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5단계죠. 5단계고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했을 때 거의 이제 뭐 운전자가 없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인데요. 지금 4단계 같은 경우는 뭐 좌우지간에 일단은 운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단계는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5단계는 운전자가 필요가 없는데 어. 4단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이제 목적지라든가 뭐 출발지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운행 같은 거는 일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중요한 건 아직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 산업 자체가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산업 자체가 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닙니다. 뭐 천천히 지켜보셔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지난주에도 이제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죠? 뭐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뭐 오늘 몇 프로 빠졌는데 괜찮냐, 뭐 어떻게 됐냐. 근데 이게 사실 자율주행이나 뭐 2차 전지나 좀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보다는 좀 방향성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 매일매일 뭐 자기 이제 장고 보면서 뭐 몇 프로 빠졌니 많이 이런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 이슈로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도 있을까요? 어떤 거 보셨나요? 오늘 특징주는 라닉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자율주행 좀 필수 부품들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뭐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미국발 훈풍에 좀 중소형주들도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 기업 같으면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사실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제 최근에 이 기업에서 이제 국산화하겠다고 이제 목표를 좀 밝혀주면서 오늘 이제 자율주행과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이렇게 이제 오늘 양쪽에서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 이제 상한까지 가는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개인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끌어올렸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과거부터 쭉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줬지만요. 사실 이제 변곡점을 기준으로 사실 이제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우리가 이제 6월, 7월 달 증시 하락 시기 맞이하면서 뭐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고 사실 이제 지금 차트를 좀 당겨 보시면 매물대에서 굉장히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실 이런 종목들 패턴이 뭐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또 상한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시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세력 다 탈출하고 나면 뭐 어쩔 수 없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강제로
뭐 본인 자이든 타이든 강제로 그냥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 후발주 저희 뭐 관련된 후발주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오늘 이제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후발주 공략하셔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징적이었던 종목을 라닉스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슈와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그다음에 관심 있게 보시는 후발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후발주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발주는 이제 기업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후발주 같은 경우에 지금 자동차 이렇게 차체를 보시면은 뼈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뼈대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물론 뼈대만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고요. 또 이제 친환경 부품 관련해서 이제 좀 유럽이나 이쪽으로 하이브리드를 많이 선호하는 쪽에서 굉장히 이제 부품 공급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술력 자체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추후에 이제 제가 이제 모멘텀 분석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굉장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모멘텀 보면서 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 4위 기업입니다. 오.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글로벌 4위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이 큰 기업들이 뭐 함부로 국내 이제 다른 나라 부품을 쓰질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쓰질 않고 뭐 4위 글로벌 4위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카본 캐니스터라는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 부품이 어떤 거냐면 이제 밑에 있다마는 이제 대기 오염 방지 부품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자동차 시동을 켰을 때랑 껐을 때 이제 대기 오염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이제 활성탄으로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대 기아차, 뭐 GM이라든지 볼보, 포르쉐 등 뭐 폭스바겐도 있고요. 뭐 대형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뭐 앞으로 매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또 이제 포르쉐 하면은 또 명품 차량 아닙니까? 자, 명품 차량에 값싼 재료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돌아올 건데 그 전에 지금 뭐 국내든 해외든 하이브리드라는 차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브리드에 특히 여기 이제 캐니스터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고객사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제 부품을 굉장히 이제 많이 공급해가는 공급처들이 있고요. 오. 수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한 3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또 매출이 아니고 또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구멍가게든 큰 기업이든 뭐 어떤 기업이든 순 마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327%면 뭐 굉장히 장사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장사를 하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다, 순마진이 많이 났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넓어질 거니까 거기에 비례하면은 아직 뭐 수익 뭐 이익 자체는 영업이익 자체는 아직 뭐 소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크게 이제 영업이익이 남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후발주까지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업 같은데 또 이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 어떤 건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 로드맵 받아보시고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저희 두 가지 테마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발주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네, 네. 차트 보시면요. 제가 오늘 좀 차트 빨갛게 해서 밑으로 굉장히 무섭게 내리 꽂아놨어요. 왜 그랬냐면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제 증시를 뚫고 갈 수 있는 지수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사실 많진 않아요. 지난주에 네.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상승했는 종목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굉장히 힘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 그러니까요. 자체가. 네. 근데 이걸 왜 들고 왔냐면 우리가 뭐 앞서 말씀을 자주 하시지만은 저점 매수, 그리고 저가 매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 모멘텀에 비례했을 때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수급 자체도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지난주 사실 하락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급량도 보시면
수급 시에 들어온 물량과 이제 매수 시에 들어온 물량과 매도 시에 들어온 물량을 비교해 봤을 때 매수했을 때 이제 매집 물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이거 뭐 일부 거래량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법한 그런 차트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내일 당장 시초가로 진입하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와. 뭐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어요. 네. 사실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반등해 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쌍바닥까지도 가지 않고 오늘 매물대에서 그냥 반등이 나왔거든요. 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일 시초에 그냥 바로 진입하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4,000원까지는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중장기로는 뭐 계속 끌고 가셔도 될 만큼 아주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니까 뭐 아찔하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바로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같이 공략해 보시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종목명,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전략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모두 다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후발주까지 살펴봤습니다.